안동 찜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반의 고장 안동,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그리고 오랜 세월 내려온 전통 음식. 그런데 이 안동 찜닭, 역사가 채 50년도 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조선시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1980년대 후반 안동 구시장의 작은 통닭집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삼양라면보다도 늦게 태어난 음식인 겁니다. 삼양라면이 1963년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안동 찜닭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불과 200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서울대학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방송에 소개되면서 전국구 음식이 됐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안동 찜닭을 수백 년 된 전통 음식처럼 여기게 됐을까요? 여기엔 아주 흥미로운 마케팅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 찜닭의 진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전통 음식의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조선시대 닭찜과는 뭐가 다른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안동 찜닭의 기원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죠. 조선시대 한양의 안동네 바깥 동네 이야기요. 도성 안쪽에 사는 부유한 양반들이 특별한 날 먹던 닭찜을 안동네 찜닭이라 불렀고 그게 안동 찜닭이 됐다는 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문헌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낸 마케팅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실제 역사학자들과 음식 연구자들이 확인한 안동 찜닭의 탄생지는 명확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구시장, 그 안에 있던 통달골목입니다. 1970년대 초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당시 안동 구시장에는 통달골목이라 불리는 작은 상권이 있었습니다. 생닭을 팔면서 동시에 튀김 통닭도 만들어 파는 가게가 5곳 정도 모여 있었죠. 낮에는 생닭을 팔고 저녁이 되면 통닭을 튀겨 막걸리와 함께 파는 그런 서민적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튀김 통닭이 너무 흔해진 겁니다. 손님들이 식상해하기 시작했죠. 상인들은 고민 끝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합니다. 튀김 통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버무려 맵고 칼칼한 맛을 내는 마늘 통닭이었습니다. 이게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KFC가 한국에 들어온 게 1984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양념치킨을 비롯한 다양한 치킨 메뉴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의 작은 통닭집들로서는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죠. 위기감을 느낀 안동구시장 상인들은 또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튀기는 대신 조리는 방식으로 가자, 그리고 푸짐하게 내자. 1980년대 초중반 초기 형태의 찜닭이 등장합니다. 닭고기에 당면과 약간의 채소, 고춧가루, 계량간장을 넣어 찜이나 찌개, 탕 형태로 만든 것이었죠.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지금 우리가 아는 안동 찜닭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감자, 당근, 파, 양파, 양배추가 들어가고 물엿과 설탕으로 달콤한 맛을 더하고 당면을 넉넉히 넣어 양을 늘린 형태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 당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이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1980년대 안동에는 젊은 인구가 꽤 많았습니다. 안동교육대학, 지금의 국립안동대학교 일부가 있었고 306사단 훈련소도 있었거든요. 군인들과 면회객,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당면은 그 해답이었습니다.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양념을 흠뻑 빨아들여 맛있고 양도 푸짐해 보이게 만들어주니까요. 닭 한 마리로 서너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찜닭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지만 당시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동 찜닭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안동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안동 시내 대학가나 구시장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지역 음식에 불과했죠. 안동 사람들조차 이걸 특별한 향토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파는 저렴하고 푸짐한 달걀이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무명의 지역 음식이 어떻게 전국구 스타가 됐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999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겁니다. 1883년 조선과 영국이 수교한 이래 처음으로 영국 국왕이 한국 땅을 밟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왕이 3박 4일의 짧은 일정 중 하루를 할애해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4월 21일 여왕의 73세 생일에 맞춰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충효당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김치와 고추장 담그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리로 가지 전통 궁중 음식으로 차린 생일상을 받았죠.
여왕이 한국 전통 예법에 따라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는 장면은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외 나들이에서 신발을 벗은 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이 방문이 안동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통, 양반, 유서 깊음, 한국 문화의 정수, 이런 키워드들이 안동이라는 지명에 단단히 붙어버린 겁니다. 하회마을 방문객이 급증했고 안동은 단숨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리고 1년 뒤인 2000년 10월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안동 출신의 한 젊은이가 찜닭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 차례 안동에 내려가 찜닭을 맛본 뒤 이걸 서울에서 팔아보겠다고 결심했죠. 상호는 봉추찜닭이었습니다. 시기가 절묘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이 창업 아이템을 찾아 헤매던 때였거든요. 봉추찜닭이 서울 대학가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2001년 10월 KBS VJ특공대에서 이 현상을 취재합니다. 방송 제목이 의미심장했죠. 전통 음식의 대반란.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안동 찜닭은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전통 음식의 대반란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이후 형성된 안동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안동이라는 지명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자동으로 전통과 역사를 떠올리게 됐던 거죠. 방송 이후 안동찜닭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봉추찜닭이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하자 외환위기로 실직한 뒤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찜닭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안동찜닭 간판이 걸리기 시작했죠. 불과 2세 3년 사이에 안동찜닭은 전 국민이 아는 음식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원조 안동이 뒤처졌다는 겁니다. 안동 구시장 통달골목의 상인들은 서울에서 자기들 음식이 대박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음식인데 정작 돈은 서울 사람들이 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서울 스타일의 찜닭은 원조와 맛이 달랐습니다. 원래 안동 찜닭은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 꽤 매콤한 편인데 서울로 올라가면서 단맛이 강해진 거죠. 위기감을 느낀 안동 상인들이 움직였습니다. 2004년경 통닭골목이라는 이름을 찜닭골목으로 바꿨습니다. 가게 상호도 하나둘 바꾸기 시작했죠. 누구누구 통닭이 누구누구 찜닭으로 변경된 겁니다. 진짜 안동 찜닭을 맛보려면 원조인 안동에 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 후반 안동 구시장에서 태어난 음식이 1999년 영국 여왕 방문으로 강화된 안동의 전통 이미지에 편승해서 2000년대 초반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그 인기가 다시 원조 안동에 영향을 미쳐 통닭골목을 찜닭골목으로 바꾸게 만든 겁니다. 음식이 지역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 지역 이미지가 음식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닭찜을 안 먹었느냐? 물론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동찜닭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닭교리를 보죠. 연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한 닭을 쪄낸 것인데 이게 오늘날 백숙의 원형입니다. 알을 낳기 전까지 키운 어린 닭을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죠. 우리가 연계백숙이라고 부르는 그 요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칠양계법이라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합니다. 살찐 암탉의 배를 갈라 내장을 드러내고 그 안에 도라지, 생강, 파, 천초, 간장, 식초, 기름 이렇게 7가지 양념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 항아리에 담아 밀봉하고 중탕으로 찌는 거죠. 지금의 안동찜닭과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조선시대 닭찜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닭을 통째로 사용했습니다. 토막 내지 않았죠. 둘째, 중탕이나 증기로 쪘습니다. 지금처럼 큰 프라이팬에서 조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당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면은 한국에서 1900년대 이후에나 대중화된 식재료거든요. 넷째, 감자나 당근 같은 채소도 없었습니다. 감자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건 19세기 이후의 일이니까요. 결정적으로 조선시대 닭찜에는 계량간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동찜닭의 그 달콤 짭짤한 맛을 내는 핵심 재료인 계량간장, 즉 양조간장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보급된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전통 방식으로 담근 조선간장을 썼는데 맛과 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던 닭찜과 지금의 안동찜닭은 이름만 비슷할 뿐 재료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르고 맛도 완전히 다른 음식인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닭찜은 지금의 백숙이나 삼계탕에 가깝습니다. 안동찜닭과는 계보 자체가 다르죠. 그렇다면 안동찜닭은 대체 뭘 참고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음식 연구자들은 갈비찜에서 힌트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간장, 설탕, 물엿을 베이스로 한 달콤 짭짤한 양념, 감자와 당근 같은 채소를 함께 조리는 방식,
이게 갈비찜의 특징이거든요. 실제로 안동 찜닭을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비찜이랑 비슷하다. 닭으로 만든 갈비찜 같다. 한마디로 안동 찜닭은 갈비찜의 조리법을 달게 적용하고 당면과 채소를 넉넉히 넣어 양을 늘린 퓨전 음식인 겁니다. 1980년대 안동 구시장 상인들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신메뉴죠.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혁신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안동 찜닭은 가짜 전통 음식인 걸까요? 사기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식의 역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떡볶이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는 빨간 고추장 떡볶이는 1950년대에 신당동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떡볶이는 간장 양념에 고기를 넣은 궁중식 요리였죠.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치킨이 등장한 건 1980년대고 치맥 문화가 자리 잡은 건 2000년대 이후입니다. 비빔밥은 어떨까요? 조선시대에도 비빔밥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추장을 듬뿍 넣어 비비는 방식은 고추가 보편화된 이후의 일입니다. 전주 비빔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도 20세기 중반 이후죠. 음식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전통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안동찜닭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40년 동안 이 음식은 한국인의 식탁에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생들의 회식 메뉴로, 가족 외식 메뉴로, 배달 음식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거짓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던 음식이라느니 안동네 찜닭에서 유래했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가짜 스토리텔링은 오히려 음식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진짜 역사가 밝혀지면 소비자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안동 찜닭의 진짜 매력은 다른 데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존을 위해 머리를 짜내 만들어낸 창의적인 음식이라는 점, 가난한 대학생들과 군인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줬던 서민 음식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해 전국을 정복한 성공 스토리라는 점,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안동을 방문해서 구시장 찜닭골목에 가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먹는 프랜차이즈 안동 찜닭과는 맛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원조는 훨씬 맵습니다. 청양고추가 제대로 들어가서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나죠. 서울로 올라오면서 단맛이 강해진 구 원조를 먹어보면 왜 이 음식이 술안주로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당면도 다릅니다. 원조 안동 찜닭은 넓적한 감자 당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당면보다 쫄깃하고 양념이 더 잘 배어듭니다. 그리고 양이 정말 푸짐합니다. 닭 한 마리에 성인 서너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당면과 채소를 넉넉히 넣어주죠. 현재 안동 구시장 찜닭골목에는 30여 개의 찜닭집이 모여 있습니다. 주말이면 약 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죠. 원조를 맛보려는 사람들, 추억의 맛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1980년대에 통닭을 팔던 작은 골목이 이제는 안동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동 찜닭은 조선시대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1980년대 후반 안동 구시장에서 탄생한 역사가 40년 정도 된 비교적 젊은 음식이죠. 프라이드 치킨의 공세에 맞서 생존을 모색하던 재래시장 상인들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음식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데는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동이라는 지명에 전통과 양반의 이미지가 덧씌워졌고 그 이미지가 안동 찜닭에도 자연스럽게 투영된 거죠. 2000년대 초반 서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 방송 노출, 프랜차이즈화를 거치면서 안동 찜닭은 명실상부한 국민 음식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닭찜과 현대의 안동 찜닭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재료도 조리법도 맛도 다르죠. 안동 찜닭은 오히려 갈비찜에서 영감을 받은 퓨전 요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저마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수백 년이든 수십 년이든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우리의 삶과 기억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안동 찜닭은 분명 짧은 역사를 가진 음식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모임의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안동 찜닭을 드실 때는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980년대 안동 구시장의 작은 통닭집에서 시작된 이 음식이 어떻게 전국을 정복하게 됐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상인들의 노력과 시대의 흐름을 말이죠. 음식을 알면 맛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맛의 근본이 전해드리는 음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음식의 역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